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운인주 앵커 부재로 제가 1부부터 같이 혜은 앵커와 진행합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우리 시장 스타트에 들어가는데 간밤 미증시는 어땠을까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미증시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웃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국 증시의 호재는 우리 증시의 휴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괜찮았던 시장이 마침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1.29% 큰 낙폭을 보였고 나스닥은 1.87% 큰 하락을 역시 보여줬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휴장을 들어갔던 때와 비교하면 3대 지수 중에 낙폭은 가장 작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 쌓아 올렸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올해 초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고요. 단기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그나마 셧다운은 모면을 했는데 또 속보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안이 사상 초유로 가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또 정치적인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장을 앞두고 전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도 일제히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증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저희 MTN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달러 인덱스가 107달러를 결국 돌파를 해냈습니다. 킹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일본 당국에서는 결국 개입을 한 상황인데 일단 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 개입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8%를 결국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0년물도 4.95%로 역대급 국채금리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마이크론과 나이키는 실적 발표를 했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디램 시장의 반등, 낸드 시장의 반등을 보여주는 실적을 내놨다라는 평가를 안고 점차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간밤에는 소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이키는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도 0.6% 상승이었고 테슬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인하 정책과 함께 거기다가 인도 대수 발표가 10월 2일에 나왔는데요. 인도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영업 마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2.6% 낙폭을 그렸습니다. 자, 어제 간밤의 미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왜 하필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듯한 시장이 우리 증시 개장을 앞두고 이렇게 빨간 빛을 띠면서 하락을 했던 거고 유틸리티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낙폭을 보이면서 섹터들이 하락 흐름을 역시 그렸습니다. 결국 공포 탐욕 지수는 17포인트로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접어들게 됐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폭을 그리면서 낙폭도 꽤나 크게 가져갔습니다. 연휴 기간의 주요 지표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됐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8월 PC 가격지수, 근원 PC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이전치와 비교했을 때 PC 가격지수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에 반영이 좀 되었다라는 분석이고요. 반대로 살펴보면 근원 PC는 0.1%로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역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헤드라인 PC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9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상회하는 49포인트로 나왔는데 물론 5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 위축 국면에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노동부에서는 구인이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장세 속에서 졸트 보고서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고요. 간밤 미증시의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준의 코멘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서 했던 발언입니다. 연준이 지향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고용시장이다 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결국에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그 부분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는데요. 자, 지금 연준 다른 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봐도 대세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셸 보우먼 이사부터 존 윌리엄스, 로레타 메서 총재까지 투표권이 있건 없건 그리고 매파건 비둘기파건 전반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기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의 11월 인상 가능성도 전일 27.2% 수준에서 33.5%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킹달러가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환율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BOJ가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9월 25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성명서에 명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BOJ의 9월 금정의 의사록도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나왔는데 일본의 물가 목표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시권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YCC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종료 조건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금정의 의사록에서 밝혔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7월 말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엔 환율은 15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당국이 개입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남은 주요 일정 캘린더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미국 지표는 9월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9월 실업률 비농업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 우리 증시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 일정이 목요일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간밤에 또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이 그만큼 고단했기 때문에 10월은 좀 더 나은 10월이 되길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일단 들려온 소식은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못했습니다. 9월이 어땠는가 국내 이슈들 지금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혼비백산이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9월입니다. 9월 기준 코스피가 3% 넘게, 코스닥은 9% 이상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엄청난 매도를 폭격해주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죠. 매크로 압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가도 불안했고요. CPI도 다시금 올라갔고 고용도 여전히 강했죠. 미국의 셧다운 이슈까지 시장을 압박했고요. FOMC 지나고 나서 내년도 금리에 대해서 기대치가 더 낮아지면서 시장은 우려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압박도 받았죠. 달러 강세 그로 인한 환율에 대한 부담감, 수급의 압박으로 이어졌던 9월이었습니다. 중국 이슈도 헝다 관련한 이슈가 다시 재부각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가 참 어려웠던 9월이었습니다. 주도 섹터는 상실의 시대를 맞은 듯 내려왔죠. 2차 전지는 실적 추정이 하향되고 증권가 매도 보고서 등이 나왔고 인버스 ETF 등의 수급적인 악재 이슈도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필두로 해서 흔들림이 꽤 셌었죠. 2차 전지가 힘을 잃었던 겁니다. 반도체는 9월 시작할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여러모로 긍정의 이슈가 많았었는데 결국 9월 후반에는 수급 압박에 못 견디며 같이 밀려났습니다. 바이오가 그나마 개별 종목으로 호황제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도 나았다라는 평이 나오는데요. 지난 9월 마지막 거래일에 대웅제약이 최대 실적 기대감에
공감의 10%,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재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래도 섹터 전반의 업황에 대해서는 기대 요소들은 꽤 나오네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주도주 역할을 해줄 만한 섹터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했던 9월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처로 여겨졌던 이 주도 테마들도 9월에는 일제히 변동을 키웠었죠. 의료 AI, 로봇, 자율주행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로봇 같은 경우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을 줬는데요.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이 되겠죠. 앞서 혜연 앵커도 말씀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있고 삼성의 테크데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코멘트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난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수급 유입이 있었고요. 그 밖에 10월 중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의 관전 포인트들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봇이나 중동 이슈 그리고 반도체 쪽 일정이 눈에 띄네요.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방향에 대한 가늠이 있을 겁니다. 자, 언제나 달이 바뀔 때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수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수출 데이터 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로봇 얘기 잠깐만 더 하고 갈게요. 로봇은 꽤 단기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이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많이들 고민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 스토리에서 좀 덜 오른 로봇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꽤 쏟아집니다. 미국에서 계속 파업 이슈가 나오고 있죠. 뭐 보건 쪽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혹은 방송인들까지요. 이런 파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각되는 건 임금에 대한 부담, 노동력 부족. 그것은 결국 로봇, 자동화 이런 쪽의 모멘텀을 자극합니다. 이런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고 대기업의 투자들도 쏟아지고 있는 게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에서 시장을 끌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자금은 스토리가 있는 쪽에서 낙폭 과대한 종목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단기 관점에 긍정의 시각을 내는 의견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쪽으로는 뭐 개별 트레이딩 관련한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SK온의 중국 공장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쪽에 새로운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을 하고 양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달려간다면 거기에 자동화 설비가 깔릴 것이고 그쪽을 과거에 맡았던 이력이 있는 것은 T-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로봇 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종목 모멘텀은 달라질 겁니다. 종목 선택하실 때 그런 내용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앞서 언급드린 수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데이터 등이 수출 쪽에서 잡히고 있는데 수출 개선되는 걸 보시면 자동차, 일반 기계,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등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인데 그 수출 증감률은 조금 둔화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시장의 대안으로 부상을 한다면 자동차 판매 데이터도 괜찮은데 수출도 좋네? 라는 것에서 관련한 부품주로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건 반도체나 석유 제품 가전 쪽에서 수출 증가율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름 최대 성적을 이번 달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반도체 반등의 여부를 보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수출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양극재 수출 단가라던가 이제 금액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죠. 다만 9월 달에 2차 전지 조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 옥석 가려서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로는 골드만삭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62만 원경으로 올렸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LG 엔솔도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선박 쪽은 수출이 계속 괜찮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선박에서는 4분기 기대해 볼 만한 게 바로 카타르발 물량입니다. 이 카타르발 물량을 선박 조선 섹터가 얼마나 따오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 합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 등이 나오고요. 그 선두에는 HD, 현대중공업이 서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에 기반해서 바라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선박 쪽이 개선의 여지가 더 보인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재고가 줄고 있고 DDR5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HBM 수요 경고할 거야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단의 뒷받침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긍정의 시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섹터 업황 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우선순위를 추려봅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 압박을 받는 장이 된다면 이쪽이 힘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면 사이즈를 좀 낮춰야 되고요. 장비단의 종목들에 대한 거론도 많은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 CT에서 유진테크에 대한 매도 의견 내면서 이쪽이 흔들림을 보였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장비 투자 줄긴 주는데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관련해서 탑픽은 유진테크다라는 게 한국투자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쪽에 공감을 하신다면 관심 두실 법한 내용이고요. EUV 미세 공정에 좀 더 관심을 두신다면 SNS텍, FST 이런 쪽으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를 짜시는 분들은 확인하시죠. 자, 수출 데이터 볼 때마다 언제나 놀라운 쪽이 바로 변압기입니다.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다시 새로운 성장을 증명해주고 있죠. 10년 만에 찾아온 호황을 보여줍니다. 초고용량 변압기나 소형 변압기 내에서도 수출 금액이나 수출 단가가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변압기 쪽은 워낙 이제 진입장벽이 세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의 모멘텀은 계속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광산엽 청바지 판매처럼 신재생이나 전기차가 성장을 하려면 이쪽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요. 얼마 전 바클레이즈는 전기화가 메가 테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각 공장들 새로 짓는 리슈어링 움직임의 모든 것에는 인프라,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죠. 전력 관련주를 분류해본다면 변압기, 전선, 기자재 쪽이 있는데 시장에서 주가 반응을 보이는 건 이쪽입니다. 이쪽의 시세를 보시면 8월 달까지 상승률 너무나 좋았고요. 9월에 시장과 같이 쉬었는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말 피크아웃 없이 주가도 내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분명 고민되는 시점이네요. 자, 시장에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이 힘을 내지 못한다면 아마 테마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오늘입니다. 테마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한 이슈들은 중동과 AI, 핵 융합으로 모아봤습니다. 중동 이슈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던 연 이틀이었고요. AI 모멘텀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대응하시는 분들 참고용하시죠. 그리고 핵 융합 장치에 대한 이슈도 나오는데 이쪽 시세가 요즘 급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유자 분이시라던가 혹은 단기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방향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오늘의 내용이 좀 참고 삼아 도움되셨길 바라봅니다. 강잠사입니다.